5부 국가 시스템 9대 개혁 1장 선거제도, 행정, 사법 지금까지 마련한 디지털 민주주의 시스템과 새로운 정당 운영 방식은 결국 9개 국가 시스템을 실제로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번 부에서는 선거제도, 행정, 사법, 교육, 복지, 노동, 국방, 외교, 과학기술 9분야를 세 묶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각 분야는 현재 문제와 대한진국탕이해법이라는 동일한 틀로 다뤄서 독자가 9분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며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첫 번째 묶음인 선거제도, 행정, 사법을 다룹니다. 먼저 선거제도입니다. 현재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각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따로 챙기는 방식으로 무력화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는 득표율과 의석수가 정비례하지 않는 사표 문제가 여전히 큽니다. 특정 지역구에서 49%의 득표를 얻고도 낙선하면 그 49%의 민심은 국회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한진국탕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단순화하고 국민이 실시간으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지표를 도입해서 특정 선거제도 개편이 실제로 비례성을 높였는지 낮췄는지를 국민 스스로 다음 선거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제도를 한번 바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효과를 상시로 측정하고 다음 개편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3부의 실시간 정책평가 시스템과 직접 연결됩니다. 다음은 행정입니다. 현재 문제는 부처 간 칸막이입니다. 하나의 정책 사안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을 때 각 부처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다른 서식을 쓰다 보니 정보 공유가 지연되고 국민은 같은 서류를 여러 부처에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진국탕의 해법은 에스토니아의 엑스로드 모델을 참고합니다. 여러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표준 아래 연결해서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를 다른 부처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행정 서비스는 OECD 조사에서 이미 상위권에 속할 만큼 개별 역량은 뛰어납니다. 문제는 이 역량이 부처 간 벽에 막혀 국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행정개혁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사법입니다. 현재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관예우 문제로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에 몸담았던 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는 오래된 의혹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판 지연 문제로 1심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 적지 않아 당사자들이 긴 시간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됩니다. 대한진국탕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정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전 근무지 관련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그 이행 여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 종류별 평균 처리 기간을 실시간 지표로 공개해서 특정 법원이나 특정 재판부의 처리 속도가 유독 느린 경우 그 원인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사법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처리 속도와 절차의 투명성은 독립성과 무관하게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세 분야, 선거제도, 행정, 사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제도의 실제 작동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행정의 부처 간 연계, 사법의 처리 속도와 정관예우 이행 여부, 이 모두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뒤늦게 논의되었습니다. 대한진국탕이 제안하는 방식은 이 지표들을 애초에 상시로 공개하고 추적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묶음인 교육, 복지, 노동 분야를 같은 틀로 살펴보겠습니다. 2장 교육, 복지, 노동 이번 장에서는 두 번째 묶음인 교육,
복지, 노동을 같은 틀, 즉 현재 문제와 대한진국탕의회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현재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도 29조 2천억 원보다는 7% 줄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여전히 60만 원을 넘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자체도 75.7%에 이릅니다. 학생 4명 중 3명이 학교 밖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보충교육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계 부담의 문제를 넘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한진국탕의 해법은 사교육을 규제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공교육 안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입니다.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처럼 이미 존재하는 공적 보충교육 제도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실시간 지표로 공개해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의 공교육 보충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교육 수요를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성과가 낮은 지역의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데이터 기반 접근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복지입니다. 현재 문제는 전달 체계의 파편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각종 수당과 바우처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 제도들이 서로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복지가 절실한 가구가 정보를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꾸준히 지적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닿지 않고 부정확한 정보로 받을 자격이 없는 곳에는 새는 구조입니다. 대한진국탕의 해법은 앞서 오부 일묶음의 행정개혁에서 제안한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모델을 복지 영역에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의 데이터를 부처 간에 연계해서 특정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정부가 먼저 파악하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며 동시에 데이터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입니다. 현재 문제는 고용 형태의 다변화를 기존 노동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기반 노동자처럼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진국탕의 해법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자 전용 사회보험 계좌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여러 플랫폼에서 일한 이력과 소득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3부에서 다룬 블록체인 행정 개념을 노동 분야에 적용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한 노동 이력을 위변조 없이 기록하고 통합하는데 이 기술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야, 교육, 복지, 노동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패턴은 앞선 일묶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선거제도, 행정, 사법이 주로 상시평가 지표의 부재 문제였다면 교육, 복지, 노동은 정보와 자원이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전달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사교육비 격차는 정보와 자원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불균등하게 도달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복지 사각지대는 제도가 존재해도 그 정보가 필요한 가구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며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공백은 기존 제도가 새로운 고용 형태까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한진국탕이 이 세 분야에서 공통으로 제안하는 방향은 국민이 제도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국민을 찾아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3장 국방, 외교, 과학기술 마지막 묶음인 국방, 외교, 과학기술입니다. 먼저 국방입니다. 현재 문제는 예산 증가 속도와 실질적 전력 체감 사이의 간극입니다. 2026년 국방 예산은 65조 642억 원으로 확정되어 전년 대비 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19조 653억 원으로
전력 운영비보다 증가율이 더 가파릅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인공지능과 드론 기반의 이른바 첨단 강군 육성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향 자체는 시대에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방위산업 조달 과정은 안보상 이유로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드러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대한진국탕의 해법은 안보에 민감한 세부 정보는 그대로 비공개로 유지하되 예산 집행률과 사업 지연 여부, 감액과 증액의 사유 같은 비민감 정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상시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처음 가동된 군복지 개선 소위원회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 상설점검 기구가 생기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사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시 점검 구조를 국방 예산 전반으로 넓히는 것이 방향입니다. 다음은 외교입니다. 현재 문제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충격을 국민이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급망 재편이나 주요국의 통상 정책 변화가 국내 산업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이 불거진 뒤에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진국탕의 해법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에 집중합니다. 주요 교역국별 의존도, 공급망 리스크 지표 같은 경제안보 관련 데이터를 정부가 상시로 추적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시보드를 구축해서 국민과 기업이 국제 정세 변화에 조금 더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외교 노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제관계의 흐름을 국민이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입니다. 현재 문제는 투자와 인재 유출의 불일치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73%를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IMD 두뇌 유출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2020년 28위에서 2025년 48위로 20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만 놓고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재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국내 인공지능 인재의 상당수가 해외로 나가 있고 그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에서 살펴본 행정 서비스와 국회 신뢰도의 어긋남과 같은 패턴입니다. 투입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투입이 실제 인재 유지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진국탕의 해법은 연구비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투입되는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이 왜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데이터로 추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경직된 조직 문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수준이 흔히 지목되는 원인인 만큼 연구자 개인의 이탈 시점과 사유를 상시로 추적하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 예산 배분의 근거로 삼는 것을 제안합니다. 돈을 더 쓰기 전에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왜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9개 국가 시스템, 선거제도, 행정, 사법, 교육, 복지, 노동, 국방, 외교, 과학기술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9분야를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식당은 재료도 좋고 투자도 아끼지 않고 개별 조리 실력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국방 예산은 매년 늘고 있고 연구개발 투자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며 행정 서비스는 OECD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재료와 실력이 손님의 신뢰, 인재의 정착,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연결고리에서 번번이 새고 있습니다. 국회는 10년 넘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두뇌 유출은 계속 심해지며 사교육비 부담은 소득 격차를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대한진국탕이 9개 분야 전체에서 제안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미 갖춘 좋은 재료를 손님에게 실제로 닿게 만드는 마지막 연결고리,
즉 실시간 데이터와 투명한 추적 체계를 놓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미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을 짧게 그려보며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